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의 세부 추진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의 요약본 한쪽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달라지는 것들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목차를 좀 보면 추진 배경 및 근거, 주요 성과 및 분석, 시사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하고요. 그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들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만든 규칙까지 이렇게 이 공문에는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는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3RS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를 보면 중고등학교는 소폭 늘었습니다. 미도달 학생이.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미달 비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경기교육의 비전이면서 또 방향이 공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거라고 봤을 때 공교육의 역할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육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저마다 진로에 따라서 필요한 배움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학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 자체에는 이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지가 잘 안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학년도 주요 성과 및 분석은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년 정책 추진 결과 그리고 성과 등은 올해 반드시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새학년도 계획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성과 그리고 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첫 번째 항목이 교육 인력 지정 배치입니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구성 인력 유형별 비율을 지금 지표로 삼고 있고 운영 결과를 보면 장학사 주무관, 행정업무 전담 봉사직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에는 기초학습 지원센터 구성 인력 유형별 비율의 2024학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전체 구성 인력 중에 정규 인력과 공무직의 적절한 비율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인력을 좀 충원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좀 보입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슬림화 정책에 따라서 인력이 이제 지역교육지원청에 재배치가 될 텐데 각 부서마다 인력에 대한 요구들은 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초, 기본 학력, 그리고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자, 학습 지원. 정규 수업 중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수업 모델, 적용 학교 비율. 그래서 이 협력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을 운영할 때 교과 교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와 1대1 매칭으로
이 수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분리형 개별 맞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과 후에 이 학생을 별도로 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수업 2강사제 지원, 협력 수업 운영 학급 수 대비, 분리 지도 운영 학급 비율. 그래서 보면은 중고로 가면 협력 수업보다는 방과 후에 남겨서 하는 게 많은 거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력 수업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사점을 보면 정규 수업 중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 모델 적용 비율 향상을 위해 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 학교 맞춤형 선택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굉장히 좀 단순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강사, 시간 강사로, 그리고 방과 후에는 방과 후 강사에 준해서 채용하는 걸로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안내가 됐었고요.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학교 비율 작년에 1509교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비 증가한 내역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참여학교를 증가하기 위해서 2600개 학교니까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학교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도 연수를 할 때는 이 두드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모든 학교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 학교 수에 따라서 예산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텐데,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에 초등학교는 31.61,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6%만 참여를 했다. 그러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 무려 70% 정도가 요 두드림 학교 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 성과 보고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발이 되더라도 이 아이들을 예를 들면 학교에 남겨서 이 보정 지도를 하기가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런 데이터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 요즘은 이제 학교 교육 정책과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기초학력 향상 정도,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참여 전후에 학생의 변화를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프로그램 학생 참여 이후에 전체적으로 향상도 인식 정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이 학생들의 만족도나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했다라는 느낌이 좀 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기초학습지원센터 참여 이후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향상 측면에서 전년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좀 탈피해서 이런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정책의 추진 방향 이렇게 환류를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는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 증가에 따라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습 이력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단위로 이 친구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보정하고 해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2024학년도에는 어떤 점수로 뭐 3RS면 3RS 중에 어떤 유형에서, 또 교과학습 진단검사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문제가 있었고 연말에는 어느 정도에 도달했었는지, 그 이후 새로운 학년에서는 또 미도달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해소가 돼서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서 빠졌는지 등을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마다에서 선정된 학생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중학습 안전망을 재구조화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안,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수업 안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 중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활성화 그러니까 협력 강사를 구해서 어, 이 적기에 즉시 수업 도중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학교 안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이게 왜 여기 나왔냐 하면 앞서 우리가 변화된 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교과학습 보충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장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두드림 학교를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학습 향상 계절 학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보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서도 정책을 계획하고 그냥 실행할 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몇 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 학교들이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학교에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서 차후에 이제 이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정책에 이제 환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으로 교육 소외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학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뭐 교육 복지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는 함께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지적인 거, 심리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이고 학교교육 정책과와 교육복지과가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연계학교 같은 경우도 이 별도의 지원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 하단에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 좀 보겠습니다. 비전은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 목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입니다. 2025학년도 중점 추진 내용을 보면 에듀테크 활용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진단 보정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교과 학습 진단 검사, 3RS 진단 검사 그리고 책임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 지도,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까지 모두 이제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정교화. 그래서 이제 뭐 그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고요. 또 초3과 중1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를 보고 나서 이제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3RS를 보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세 가지의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책무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지원 뭐 이런 것들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이고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었어요. 진단, 보정 그리고 진단과 보정을 학교에서 잘 해내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인 기반 구축. 이거 앞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있었고요.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를 위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제 선발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보정 지도를 위해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자율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 두 가지를 마련했고, 또 이러한 학교 안에 이 진단과 보정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집중주간 운영, 지역기초학습 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세부 추진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입니다. 학습 여기에서 이제 세부 추진 과제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인데, 단위 학교에서는 의무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3월에 시기를 구성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월 초에 모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3월 28일까지 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첫 주에 바로 아니면 방학 중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는 이제 뭘 하느냐? 단위 학교 상황 반영한 기초학력 진단 사항을 협의하고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기반 단위 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지원 방안 마련. 그다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 그리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정 활동 운영 관리 등을 지원한다. 구성 방법은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됩니다. 학교장님이 반드시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포함이 되어야 되고, 8인 내외 간사는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이 하게 됩니다.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학생 학적 이동 등에 따라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학기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학기 끝날 때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상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느 정도 도달해서 성취가 있었는지 등을 결과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위학교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는데요. 반드시 학교별로 한 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학습 지원 교육 참여 체계적인 관리 등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까지 근거로 해서 이 단위학교 학습 지원 담당 교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수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반드시 직무 연수 15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이제 앞서 1-1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교 안에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진단해내고 보장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교하게 진단해 낼 거냐. 그래서 첫 번째가 기초학력 진단 계획 수립 및 안내.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이제 검사 과목이나 방법 일정 등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안내를 하면, 학교에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이렇게 진단을 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3월 둘째 주 정도에 많이들 시행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접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리거든요. 또 진단 결과가 도출되는 것까지도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3월 말 보고를 생각한다면 3월 둘째 주 정도에는 교과학습 진단 검사, 그리고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맞춤형 학습 자율평가 같은 경우는 초3과 중1이 하고 그게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 해당 학년은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년들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진단보정 시스템을 토대로 실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또 학생의 학습 준비도 심층 진단을 위한 정서 심리 특수 요인 추가 진단도 이제 할 수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 후 보정 내실화를 위한 진단 활동 결과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학습 이력 관리를 좀 연계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학습 자율평가와 교과학습 진단과 관련돼서 이렇게 판정이 되면 이 친구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기초학력 3RS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RS에서 미도달 학생 그리고 교과학습에서 미도달 학생들을 토대로 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을 하고요. 판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이제 맞춤형 보정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겠죠. 그리고 돌린 거에 따라 도달도를 이 교과학습 진단 시행은 6, 9, 12에 도달도 검사를 시행하면 되는 거고 3RS는 12월 안에 이제 얘가 해소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을 보면서 보정활동 학습 이력 관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점 진단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 학습과 3RS 요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 주간을 운영해라. 교과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년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교과 학습이고요. 3RS 같은 경우는 읽고 쓰고 셈하는 것들을 모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 도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베이스캠프, 학교 자체 개발 문항,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 또박또박 그리고 뭐 직업 개교는 하이점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 경기도교육청 진단 보정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변경사항을 보면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기초학력 출발점 진단 그래서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를 초3, 중1 보고 나면 초등학교 3학년은 3RS 진단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3R 여기에서 미도달이 된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3RS 미도달 학생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중1 같은 경우는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를 교과 부진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요 두 개 학년만 교과 학습 부진 학생 진단 검사의 문항과 이 수준과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하도록 연동화를 시켰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다. 다른 학년들은 이걸 보더라도 교과 부진, 그러니까 교과 학습 진단 평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토대로 교과학습 진단 검사나 아니면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교과학습 진단 평가를 한 것처럼 어,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는 개발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중1과 초3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맞춤형 학업성 자율평가 결과를 경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연계함에 대해서 학부모 동의는 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향상도 진단 및 도달도 진단 활동. 여기서는 이제 출발점 진단을 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보정 활동을 토대로 어떻게 향상이 되었는지를 하는 향상도 진단이 6월, 9월, 12월에 하고요. 3RS 같은 경우에는 도달도 진단이라 그래서 2025년 12월 안에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12월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진단 도구는 초3부터 고2.
진단 도구도 앞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향상도나 도달도를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정서, 심리, 특수요인 진단 활동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뭐 초등학교에는 학습 저해 요인, 사회정서 역량, 학교생활 적응도, 사회학습 동기, 수학학습 동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서심리 특수요인을 진단할 수 있고 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이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학습 역량 검사, 학습 유형 검사, 정서행동 환경 검사, 경계성 지능 1차 체크리스트, 읽기 학습 특성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초중고 대상으로 읽기 쓰기 검사 도구, 한글 또박또박, 정서행동 특성 검사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이나 교과 교사, 선생님께서 관찰이나 면접, 상담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서심리 특수 요인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초기 출발점 진단부터 보정 지도를 받으면서 향상도와 도달도를 진단 검사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정서 특수요인과 관련된 것들도 진단 보정 시스템 등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낼 수 있다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를 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정 지도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보정 활동 흐름도를 보면 진단 및 후보군 구성 이제 진단 평가를 본 거죠. 교과학습 진단 평가 등 맞춤형 학업성 지도 자율평가 등 3RS 진단 검사 등 이제 보고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선정할 때는 학부모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게 개선점이었고 진단 결과를 이제 가정에 통지를 하고 학습 지원 교육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됐으면 개별 학생 맞춤 지원, 다중학습 안전망을 토대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미동의했을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하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가급적 가정과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정과 관련된 교육 활동들을 지원받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단위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학습 지원 교육이 필요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체계적인 지원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반영하여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후보군을 구성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은 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안내를 하셨는데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미도달 학생이 나왔을 때 평소에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잖아요. 교과 학습에서 굉장히 우수한 애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날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니면 장난으로 시험을 봤다거나 했을 때 이제 교사 관찰 면담을 토대로 후보군에서 뭐 뺀다거나 아니면 원래는 엄청 못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그날만 잘 찍어서 이렇게 도달 학생이 되었다면 그 학생과의 면담과 관찰을 토대로 이 후보군에는 없었지만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학생의 학습 준비도의 구체적 파악을 위한 세부 검사 도구를 선택해서 진단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도구 등을 활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이 진단 결과와 담임선생님 의견을 토대로 학습지원 대상 협의,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이런 다중학습 안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게 되죠.
여기에 지금 이제 당구장 표시로 나와 있는데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학습 지원 교육 참여 과정과 학부모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하는 것은 학부모 동의가 불필요하지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학습 지원 교육을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정 지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부진 원인에 따라서 맞춤형 보정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보면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 따른 학력 상승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제 운영하는 거고 방법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수업 내 그러니까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업 중 보조 인력이 교실 안이죠. 그다음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학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보정 지도. 요것도 뭐 요거는 아마 학교 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 활용 보정 지도, 국가 기초학습 학력 지원센터 활용 보정 지도, 외부기관 연계, 지역 기초학습 지원 난도부족 지원 등 요거는 이제 요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교실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요렇게는 학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밖 요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이력 관리, 진단, 보정, 연계에 이르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맞춤 보정 지도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한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 이력 책임 관리하고요. 기초학력 진단 활동 결과 기반 학교 맞춤 선택제 참여 이력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 학습 이력 관리 흐름도를 좀 보면 진단 활동하고 나서 보정 지도 받고 향상도 검사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음 연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1 기초학력 진단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강화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그리고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요거 지정하는 것까지 여기에 나와 있었고요.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를 위해서 이제 뭐 교과 그 다음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마탁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그 다음에 3RS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단을 정교화한다. 그리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다중학습 안전망을 토대로 보정 지도를 하는데 요새 중요한 것은 학습 이력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분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요 2, 3 묶어서 또 하나의 영상으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30분 정도로 자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선생님들께서 이동하시면서 듣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